18장 원의 방정식에서 페이지 54쪽입니다. 이번에는 원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안 만난다. 두 번째는요, 만나긴 만나는데 접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뭐 이런 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점에 관한 얘기잖아요. 교점이 몇 개 존재하느냐. 교점 얘기 나오면 항상 뭘 떠올려야 돼요? 연립방정식의 해잖아요. 연립방정식의 해. 그럼 둘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y는 mx 플러스 n이죠. 그걸 요 y 자리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연립을 해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요거 정리하면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1 플러스 요거 전개하니까 m제곱에 x제곱 플러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 2m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선 이 녀석이 뭘 따지는 거예요? 판별식을 따지는 거예요. 이 녀석의 판별식을. d는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 d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d가 0이 되면 그럼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d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즉 허근이 나오면 교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풀면은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물론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별로 이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실전에서는 어느 게 훨씬 편하냐? 바로 이 원에는 뭐가 있어요? 원의 중심 좌표가 있죠. 아, 어느 게 더 유용하냐? 중심은 한 점이에요. 직선까지의 거리. 요걸 쓰는 거예요. 우리 요 앞단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거 배우죠. 자, 직선의 방정식에 보면은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자,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리고 한 점이 있어요. 뭐 여기에 x1, y1이라는 요런 점이 있어요. 그럼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요 거리 구하는 공식. 이걸 d라고 할 때. 자, 이거 d 어떻게 배웁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 x 대신에 점의 좌표를 대입하죠. ax1 더하기 by1 그리고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d가 이 d가 아이코 이 d가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 d가 자 따져봅시다. 중심에서 직선까지
수직거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D죠. D하고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 반지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떻겠어요?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노란 길이가 반지름이잖아요. 누가 봐도 D가 짧아요. 반지름이 더 길어요. 반지름이 길고 D가 짧으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그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 D하고 R하고 일치한다. 그쵸? 이게 D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하고 반지름하고 일치한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반지름에 비해서 D가 더 길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직선 거리가 여기까지 나오면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안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전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게 더 편하냐? 연립보다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거하고 반지름과의 크기 관계로 문제를 푸는 게 실전에서 훨씬 유용하다. 요걸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문제가 쭉 있는데 원래는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18-6번을 먼저 좀 풀어볼게요. 이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18-6번. 요거는 페이지 60쪽에 있어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원이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조금 불편한 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가 좀 어렵죠. 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중심하고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고쳐야 되느냐?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요. 그래야 중심 좌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반지름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뭘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x-3의 제곱 얘하고 얘 보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은 3, 3은 9가 추가됐고요. 4, 4, 16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좌변에 있던 5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25에서 5 빼니까 2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하, 중심이 3,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은 루트 20 다시 말해서 2 루트 5가 되겠네요. 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직선 x-2y 플러스 a는 0. 이것도 역시 일반형으로 주어졌죠. 이렇게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1번.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대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대요. 중심 몇 컴마 몇이라고 그랬어요? 3, 마이너스 4라고 방금 전에 구했잖아요. 지난대요. 지나 나오면 대입입니다. 아하. 그러면 요 중심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x 3 마이너스 2y 그러면 2 곱하기 4니까 8 플러스 a는 0 a는 그래서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2번 2번은 직선이 원에 접한대요. 직선이 원에 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배웠죠? 원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접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D equal R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D는 뭡니까?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중심좌표. 중심좌표 여기가 3,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여기 이렇게 구해놨죠. x-2y 플러스 a. D는 루트 1, 1은 1, 2, 2, 4, 5분의 절대값 x에다가 3 집어넣어요. y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요.
플러스 a. 걔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2 루트 5하고 똑같아야 돼요. 오호. 요거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다 그냥 쓸게요. 절대값 11 플러스 a는 루트 5가 1로 넘어가면 10이 되겠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이요. a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얼마여도 됩니까? 마이너스 21이어도 되겠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 정도는 여러분 11 플러스 a가 10 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은 a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1이 되겠다. 두 개 다 답이에요. 3번 둘 다 써야 됩니다. 2번은요. 3번이에요.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림 생각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 얘기는 뭐예요? 요게 D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하고 R하고 비교했을 때 R이 더 길어야 돼요. 아, 자, 아까 구해놨잖아요. 요게 D라니까요. 요게 R이라니까요. 다만 달라지는 게 뭐예요? 부등호가 아까는 등호였는데 이번에는 이쪽이 커야 된대요. 이쪽이 이렇게 크게 나와야 된대요. 써볼게요. 재활용입니다. 루트 5분의 절대값 11 플러스 a 2루트 5가 더 커야 돼요. 절대값 11 플러스 a 2, 5,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그럼 a는 이쪽으로도 한번 넘겨보고 이쪽으로도 한번 넘겨보면 마이너스 21보다는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3번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선하고 원하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물론 판별식을 이용해도 좋기는 하겠지만 D하고 R과의 크기 누가 크냐 같냐 이쪽이 크냐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접선의 방정식을 좀 이야기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원에 있어서 접선은요 패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패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번 패턴. 1번은 뭐냐면 원 위에 출제자가 원 위에 한 점을 가르쳐 줘요. 원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예, 원 위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그때 이 원 위에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p, q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외워야 돼요. x제곱이면 x가 두 번 곱해진 거잖아요. y제곱이면 y가 두 번 곱해진 거죠. 그러면 x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에다가 이 접점의 x좌표를 넣는 거니까 x가 아니라 x 두 개니까 x가 아니라 하나는 p를 집어넣는 거예요. px y제곱이죠. y가 아니라 qy 하나는 요 접점의 y좌표를 넣는 거예요. 는 r제곱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a, b인 경우 원리는 똑같아요. 얘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죠. 그 위에 한 점 예를 들어서 p, q다.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요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x-a의 제곱이란 얘기가 x-a, x-a잖아요. 그 중 하나의 x에다가 p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은 자 여기가 x-a 곱하기 x-a 요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다가는 아이코 그 중에 한 군데에다가는 x 대신에 아이코 p를 넣으라는 얘기. x-a 곱하기 p-a 요 한 군데 x에다가 p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y-b 곱하기 q-b는 r제곱 이렇게 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다. 요게 원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구나. 요렇게 되는구나. 두 번째 패턴. 요것도 좀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건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심이 0,0인 경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울기가 m이 그럼 동일한 기울기에 대해서 접선이 몇 개 존재하느냐? 자, 이게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여기 하나 있죠. 동일한 기울기에 대해서 항상 그렇죠. 평행하니까 두 개 존재하는 겁니다. 외워야 돼요. y는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mx는 기본으로 써야죠. 플러스 r 반지름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야 두 개가 되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요거 유도하는 거를 증명을 해 보일게요. 자, 우선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y는 mx 플러스 y절편 모르겠다. 플러스 b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중심이 0,0이죠. 그러면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일반형으로 mx-y 플러스 b는 0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접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 d equal r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하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b죠.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요? r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절대값 b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네. 그러므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있는 b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아하, 외워야 돼요. 이거는 결과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인 경우 요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요 식에서 지금 얘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x 대신에 x-a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b가 됐죠. 왜냐면 원의 중심도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똑같아요. 접선의 방정식도 y 대신에 y-b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m에 x 대신에 x-a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얘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평행이동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패턴 1번과 패턴 2번을 좀 해봤어요. 패턴 3번은요. 패턴 3번은 뭐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긋겠대요. 하나는 이렇게 그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게 패턴 1번이나 2번처럼 딱 외워야 될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접근 방법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기울기 있죠.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를 m이라 하자. 이렇게 놓고 출발하는 방법입니다. 접근 2가 좀 풀기가 더 유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거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1번, 2번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주로 2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따가 실전 문제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실제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나으니까요. 자, 18-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할까요? 18-4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직선 y는 y는 x 플러스 1과 잘못 썼어요. y는 x 플러스 1과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의 교점이래요. 자, 이렇게 교점이 나온대요. 그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면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의 개수도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려면 먼저 교점부터 찾아야 돼요. 교점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연립해야죠. x제곱에 y제곱이면 x 플러스 1을 제곱하면 또 x제곱이죠.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25 넘으면 마이너스 24는 제로. 2로 나눠줄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제로. 인수분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제로. 와우. 얘가 얼마예요? x좌표가 마이너스 4죠. 이쪽은요. x좌표가 3,예요. y좌표 갑니다. 여기다 넣으면 더 편하겠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3,4 이렇게 두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 겁니다. 자, 두 개가 나오겠죠? 접방은 먼저 3,4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이런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패턴 1번이에요. 곡선 위에 한 점이 나왔잖아요. 3,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 여기다 넣습니다. 접방은 먼저 x가 제곱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에다가 3, y가 두 개 있죠. 곱해진 거에 그 중에 하나에다가 4를 넣는 거예요. 3x 플러스 4y는 25 또는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4를 넣고 마이너스 3을 넣어야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아하. 2번 볼게요. 2번. 2번은 여기다 할게요. 18-4번의 2번.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가 바로 원이죠. 자, 이거 식으로 쓰면 뭐예요? 여기까지 밑줄 치고서 바로 식을 쓰면 되죠.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면은 이거는 바로 원이에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4니까 반지름이 4란 얘기죠. 그러니까 4의 제곱 16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에 접하고 이것에 접하고 그러니까 접하니까 접선이죠. x 플러스 y는 3에 수직해야 돼요. 그런 직선의 방정식. 수직하는 직선이니까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란 얘기죠. 수직 얘기 나오면 기울기죠.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 녀석에 수직해야 되겠죠. 그 녀석에 수직하는 직선, 그런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1이라는 얘기죠. 그럼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원에 접해야 되니까 공식에 넣는 거예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반지름은 4입니다. 루트 m제곱 그쵸 기울기 1이니까 플러스 1 4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8-5번 해볼게요. 18-5번 0,2를 지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접하는 직선 그런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0,2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결국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도 하나가 있고 분명히 이쪽으로도 하나가 있을 테니까 답은 두 개가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두 번째 거 쓸게요. 그럼 요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m이면서 0,2를 지나.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접방은 y는 mx 플러스 2가 되겠죠. 0,2면 y절편이니까. 일반형으로 쓰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제로. 왜 일반형으로 고쳤느냐? 왜 일반형으로 고쳤느냐? 바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접하면 자, d 이퀄 r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자 이거 중심이 0,0이네요. 0,0에서부터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으면 2. 이게 d예요. 그게 뭐랑 일치해야 돼요? 그게 반지름 1과 일치하죠. 유후. 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양변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은 2, 2, 4니까 m제곱은 3 그러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 아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하나는 y는 루트 3x 플러스 2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답은 18-6번은 아까 맨 처음에 미리 풀었었죠? 예, 미리 풀었었어요. 자 이제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따져볼게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앞서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안 만난다, 접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번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는 6가지 종류가 있어요. 1번은 원이 안 만나는데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 만나는 경우예요. 우리는 이걸 어려운 말로 외부 뭐 이런 말로 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게 좀 더 둘이 가까워져서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해요. 요걸 우리는 외접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조금 더 가까워진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는요. 그게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긴 접하는데 안쪽에서 접하죠. 그래서 우린 이걸 내접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안 만나죠. 안 만나는데 안쪽에 있어.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내부는 내부인데 내부에서 좀 더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바로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 동심원이 있어요. 이렇게 두 원의 위치 관계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여기 중심이 있죠. 중심 거리로 보는 거예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D죠. 근데 외부라고 하는 건 뭐냐? D가 누구보다 요 반지름이 있죠. R1, R2죠. R1하고 R2를 더한 것보다 D가 더 길어야죠. 외접은 어떨까요? 중심거리, 이게 D죠. 그러면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니까 아하, D equal R1 플러스 R2가 되는구나. 서로 다른 두 점 잠시 후에 그 다음 내접하는 경우는요. 내접하는 경우는 잘 보세요. 이게 작은 원이죠. 이게 R2예요. 자, 여기에 큰 원의 중심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큰 원의 중심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이죠. 그럼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접은 D는 R1 마이너스 R2. 근데 누가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해서 D는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뺀 것과 절대값 친 거에 대해서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은 뭐냐? 외접과 내접의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아, 외접일 때보단 D가 좀 더 가까워져야죠. 그러니까 R1 플러스 R2 보다는 좀 가까워지고 내접보다는 좀 멀어야죠. 절대값 R1 마이너스 R2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점입니다. 그럼 내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는 내접보다 더 가까워지죠. D는 절대값 R1 마이너스 R2보다 보다 D가 더 작아지는 거고요. 이제 동심원은 아예 중심이 일치하니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호. 이 그림에서 우리 하나 좀 더 보고 갈 거 있어요. 뭐냐? 공통 접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통 접선.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에요. 먼저 1번. 외부의 경우 공통 접선이 몇 개 있냐? 이런 게 공통 접선이죠. 하나, 둘, 두 개. 아니요. 그쪽만 있냐면 이렇게도 존재하죠. 이것도 공통 접선이죠.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는 요 안쪽으로 들어온다 해서 이건 공통 내접선이에요. 공통 내접선이 두 개 있고요. 요거는 바깥쪽으로 있죠. 공통
외접선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는 공통 접선은 총 4개예요. 2개, 2개 해서. 외접의 경우는 어떨까요? 외접의 경우 공통 외접선은 똑같아요. 2개 있죠.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죠. 근데 공통 내접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총 3개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은 공통 외접선만 2개 존재합니다. 공통 내접선이 이제 그릴 수가 없어요. 내접은요. 공통 외접선만 하나. 내접선도 없고 외접선만 하나. 그리고 내부하고 동심원은 공통 접선이 없습니다. 요렇게 요 그림 6개의 패턴 두원의 위치 관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18-17번 한번 해볼까요? 18-7번 17번이 된다. 7번 두 원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단 r은 양수라 했죠. 그러면 이건 r이 반지면 소리죠. 그리고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2.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에요. 1번 외접한대요.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 0,0 여기는요 2,2. 그러면 일단 중심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반지름하고 이쪽 반지름하고 2개를 더한 거하고 일치해요. D는 R1 플러스 R2. 자, D부터 갑니다. 0,0에서 2,2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루트 224 더하기 224는 R1은 얼마예요? R1은 이쪽 원이니까 R. 이쪽 원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2가 되겠죠. 오호, 여기는 얼마입니까? 2루트 2잖아요. 2루트 2는 R 플러스 루트 2. 그러니까 이쪽도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R2가 루트 2잖아요. 여기 R2가 루트 2죠. 그쵸? 루트 2죠. R1이 지금 요 R이잖아요. 이 녀석도 루트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 그래서 1번 R은 루트 2가 된다. 두 번째 문제. 1의 경우 접점에서의, 그러니까 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점에서의 1의 경우 접점에서의 두 원의 공통 접선, 두 원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해볼게요. 지금 보면 R1과 R2가 똑같아요. 여기도 루트 2고요. 여기도 루트.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0,0이고 2,인데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1,1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공통접선, 두 원의 공통접선이 1,1을 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만 보면은 여러분, 중심과 중심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거의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0에서 2,2니까 0에서 2까지 2 증가하는 동안에 0에서 2까지 2 증가했으니까 이거 기울기 1이에요. 걔하고 수직해야 돼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두 원의 공통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정답 y-1은 마이너스 가로 열고 x-1이 되겠다. 즉 정답 y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하면 1이죠. 얘도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세 번째입니다.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아까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D는 외접보다는 가까워지는 거죠. 예, 외접일 때는 뭐였어요? R1 플러스 R2 보다는 좀 짧아지고 내접보다는 절대값 R1 마이너스 R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R1하고 R2가 둘 다 똑같이 루트 2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2 루트 2가 되고 빼면 이쪽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D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됩니까? D 대신에 D는 D 같은 경우에는요. D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R 값에 잠시만요. 그렇게 될 때 R의 범위구나. 그러면 아이쿠. 여기를 조금 수정할게요. 자, 3번은 1번, 2번하고는 다르죠. 자, 여전히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요 그림을 다시 보면은 요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러니까 요 녀석은 반지름이 r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가 되니까 요 녀석은 반지름이 루트 2인 거예요. 그럼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0,0에서부터 2,2까지니까 바로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D라고 하는 건 중심 거리는 2루트 2가 되겠죠. 그쵸? 루트 224 더하기 루트 224가 되니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쪽은 반지름이 R이고 이쪽은 반지름이 루트 2가 되니까 절대값 R 마이너스 루트 2. 이쪽은요? R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연립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풀고요. 먼저 이쪽 볼까요? 얘는 여기 있는 루트 2를 넘겨주면 되니까 R은 넘겨주면 루트 2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얘는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R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2루트 2보다 절대값 한 게 2루트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고 2루트 2보다는 작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3루트 2보다는 작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요. 이 둘을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하는 거죠.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정답 R은 루트 2보다는 크고 3루트 2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반지름 R의 범위, 여기 있는 R의 범위를 갖다가 찾아주게 된 겁니다. 자, 이제 18-8번 볼게요. 18-8번 두 원이 있어요.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거기 이제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 있죠. 네, 문제 있는 대로 먼저 써볼까요? 다시 왜?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이거 넘겨보면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5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있어요. 1번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1번은 우후 교점. 어떡하지?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죠. 연립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넘기면.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5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즉 y는 뾰로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정리되는 거죠. 이걸 한 문자로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y는 이렇게 정리됐죠. 이걸 여기 있는 y 자리에다가 쇽 넣어주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제곱은 5. 9x제곱이니까 10x제곱. 2, 3은 마이너스 6x. 1, 1은 1.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5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하면 5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대신에 여기를 갖다 플러스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를 따라서 x는 하나는 마이너스 5분의 2 또는 하나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어떻게 구할까요?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가 먼저 마이너스 5분의 2를 집어넣게 되면 5분의 6 플러스 뒤에 1이 있죠. 5분의 11. 요때는 5분의 11. 또는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은 쉽게 나옵니다. 이제 교점의 좌표는 점이 두 개예요.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11 또는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 a를 지나간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교점과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럼 물론 여기 있는 교점, 여기 있는 교점이죠. 이 교점과 교점 두 점을 이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도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공식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구하느냐? 둘 다 일단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져야 돼요. 한쪽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죠. 이쪽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원이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이 녀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해요.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는 거예요. 아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빼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둘 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한쪽에서 다른 쪽을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 플러스 4는 제로 이렇게. 그럼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은 날아가고 결국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다. 이렇게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 녀석이 몇 컴마 며칠 지난다고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 a를 지난다. 지나 그럼 대입이잖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은 마이너스 3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a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정답 a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요거를요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두 개의 원이 있어요. 둘 다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제로 이렇게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두 원의 교점이 딱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점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원이 하나로 결정되진 않아요. 네. 이런 원이잖아요. 이게 이런 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좀 이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좀 치우쳐서 이런 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점이 3개 있어야 원이 하나가 결정이 될 텐데 교점은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한쪽에다가 k를 곱해주는 거야. k는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니까 무수히 많은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특히 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러면은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결국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그냥 앞에서 뒤에 거 아무거나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면 된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볼게요. 3번.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래요. 자, 두 원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얘 누구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제로. 얘는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는데 그 원이 몇 컴마 며칠 지난다고요? 1,1을 지난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한쪽에다 k를 곱하죠. 근데 지금 이쪽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k는 조금 더 단순한 쪽에다가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쪽에는 그냥 두고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단촐한 쪽에다가 k를 곱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k만 구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쉬워요. 1,1을 지난다면서. 그럼 x, y에다 각각 1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우후. 1 더하기 1 빼기 3 빼기 1 빼기 4 플러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죠. 는요. 그렇구나. 여기 마이너스 8에 2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k는 제로가 돼서 k는 얼마가 됩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 요 자리가 마이너스 2구나. 예, 요 자리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x제곱이죠. 자,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까지는 똑같고요. 마이너스 4에 2, 5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6은 0. 아이고 넘겨요. 왜냐하면 최고차항에 이렇게 마이너스 있으면 불편하니까. 최종 정답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제로. 요게 최종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다음번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자취의 방정식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